심의사의 살까 말까의 심의사입니다. 이번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번째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포함되면서 9월 23일 공모일로 현재 102곳이 신청이 들어갔죠. 자치구의 사전 검토 선정위원회를 거쳐 12월, 그러니까 2021년 12월 중에는 25곳 내외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25개 지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건립 시 2종 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으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로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 접수 방식을 정기 공모죠. 연 1회씩, 그러니까 연례로 보완해 무분별한 정비 사업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어디가 신청을 했고 어디가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 도대체 어디가 될까요? 일단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나뉘는데, 필수 항목은 노도, 동수의 3분의 2 이상, 구역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고요. 선택 항목으로서는 노후도의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 과소필지가 40% 이상, 호수밀도 1헥타르당 60세대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 30%가 아닌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한 곳이 102곳, 작년에 9월 21일에 공모한 공공재개발보다도 52곳이나 더 많습니다. 흥행만으로는요, 대박을 터뜨렸죠. 아주 대박을요. 그런데 25곳 내외를 선정하기 때문에요, 매년 아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공재개발도요, 공모 마감일 이후에 무려 4개월이나 지난 후에 공모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지역들이 공모를 했는데 공모 후 2달 안에 검토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혹시 미리 정해놓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존 구역 지정됐던 곳이나 아니면 최근에 말했던 2종 주거지 7층 완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거 보면 그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또 주민 참여도인 동의율도 30% 이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비조합원, 그러니까 소유자들 간의 동의 경쟁률이 심화된 것 같은데, 그래요, 동의율,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지역의 동의율을 좀 보면서 어느 지역이 가망성이 높은지 심의사의 뇌피셜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시죠? 남들은 10억 벌었다, 20억 벌었다 하는데 도대체 뭘로 벌었을까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재개발, 재건축, 복잡하시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를 때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보시죠. 안전한 투자, 높은 수익률,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은 강남입니다. 그죠? 무려 4곳이나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4곳이다 보니까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청마을인데, 대청마을은 종상향을 신청하면서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9년 12월 결국 종상향은 무산되고 현재 신축들이 좀 속속히 좀 들어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많은 곳이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이긴 하나 아마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노후도 충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개발도 신청했다가 낙방한 적도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입지는요, 강남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아파트만 변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대박이죠. 대박. 중요한 건
대청마을 대부분은 일종 주거지고 자칭 부달한 구역마다 1종과 2종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2종 7층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으나 1종 주거지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게 좀 흠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구역이 너무 파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A, B 구역과 C, D, E 구역을 통합으로 진행할 것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그래요. 올해 신통계획은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쪼개서 개발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관심이 많은 지역은 강동구인데요. 강동구도 무려 3곳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은 고독 1구역인데 이 지역은 주민 동의율이 40%나 됩니다. 근데 반대율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위주의 주택이 많고 이 지역도 공모 일전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곳이 꽤 많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가 좀 있는 것 같고 신통기획도 결국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는 없죠. 단독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업성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독 1구역도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의 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역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들이 눈에 좀 보이는데 관악구 그래요. 3곳이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신림 7구역이 눈에 좀 들어오네요. 동의율은 52%인데 관악구에 있는 신림 7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진구는 2곳입니다. 자양 4-1구역과 자양 4-2구역인데 자양 4-1구역의 동의율은 63%. 물론 동의율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입지 거기에 맞춰서 주민 동의율이 조금 높은 곳이 1구역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면 1구역이 좀 더 눈에 가고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총 4곳이 신청을 했는데 가리봉 2구역은 동의율이 65%로 가망이 좀 있어 보입니다. 또 가리봉 134 번지 일대는요 2곳이 별도 신청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결국 이해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마포구는요 7곳이나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망원 1구역은 65%의 높은 동의율은 있지만 상권이 좀 많이 형성이 잘 돼 있는 지역이라 반대가 또 심한 곳 중에 하나죠. 합정동 361번지 일대도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는요 공덕동의 11-24번지 지역 그 지역은 58%의 동의율과 노후도 그리고 주거 밀집 지역이라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디요? 공덕동 11-24번지. 서대문구 2곳 신청지 중에 홍은 15구역은요 예전에 해제 지역인 곳인데 이번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망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홍은 15구역. 성동구도 2곳을 신청을 했는데 하왕십리 9구역과 성종동 일대 이 2곳입니다. 이 2곳 모두 입지는 좋지만 그래도 동의율이 좀 더 높은 그러니까 40% 동의가 나온 상왕십리 9구역 도심권에 공급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주 괜찮은 입지로 보여지거든요. 성북구는요 용산구, 은평구와 같이 11곳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심하죠. 그만큼 개발할 곳, 그러니까 개발의 의지가 아주 강한 곳인데 다들 개발할 이유들은 다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장위 11구역하고 정릉 6구역이 좀 가망성이 높아 보이는데 물론 다른 곳들도 가능성이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 2곳이 좀 쟁쟁하거든요. 일단 장위 11구역은 동의율 자체는 67%로 성북구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여기도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신 지역이고 또 돌고 지역 주변으로 상권이 좀 좋거든요. 앞으로 장위 뉴타운과 돌고 지역 남측 일대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개발들이 좀 순조롭게 되게 되면 25,000여 세대가 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역 주변의 땅값은 아파트값 저리 가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소유자라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유주가 아니니까요. 패스. 그래서 아마 동의받는 곳 중에서 가장 홍보를 많이 했던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릉 6구역 같은 경우는
동의율은 장이 11구역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45% 정도 되는데 재건축을 진행했던 곳이고 노후도 및 개발의 압력이 높은 곳이라 정릉 6구역 눈여겨볼 만합니다. 송파구는요, 마천 5구역과 마천 2구역, 그래, 이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동의율은 두 곳 모두 60%가 넘는 곳입니다. 마천 2구역이 역세권의 준주거 지역이 있어서 2100세대가 넘게 줄 수 있거든요. 강남 수요자들을 끌기가 상당히 좋은 입지입니다. 주변에 강남 3구 중 유일한 뉴타운 지역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저는 마천역 역세권 마천 2구역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마천 2구역. 양천구는요, 세 곳이 신청한 곳인데 신월 7-1구역은요 동의율이 가장 높습니다. 76%나 되는데 이 정도면요 조합 설립도 바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25개 지역 선정 지역 중에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재개발은 속도니까요. 큰 변수가 없는 한 확실한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는 5곳을 신청을 했는데 눈에 가는 곳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고만고만하다는 건데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용산구는요 무려 11곳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원효로 상가가 1구역과 2구역이 나눠져 있고요. 원효로 4가 가련동, 가칭 가련 2구역, 청파동 1가 서계동, 그리고 동호안 3구역, 이태원동 206번지 일대, 여기도 어느 한 곳 모난 지역은 없는데 워낙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남 1구역이 이번에는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노다나 주민의 참여도를 봤을 때에는 원효로 4가 그래요, 통일도 높고 원효로 3가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용산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개발은 꼭 할 곳이라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한남 뉴타운 1구역의 진행 여부만 자꾸 뇌리에 도네요. 은평구도 11곳인데 지자체에서 신청한 현황을 공개해준 곳입니다. 너무 고마운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은평구도 개발할 곳이 많은 곳인데 해제구역이 4곳, 도시재생사업구역이 5곳, 일반 2곳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크지는 않고 노후도가 아직까지는 좀 낮은, 그러니까 노후도 개선이 조금 필요한 곳들이 좀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거 환경 개선 지구였거든요. 주민의 동의율도 72%나 되고 어느 정도 노후도도 맞춰진 곳이기 때문에 신사동 237번지 일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땐 말이죠. 또 종로구 총 6곳이 신청이 들어갔는데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는 그렇습니다. 정치 1번지로서 현재 국회의원도 공석이고 정치색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다 되면 좋은데, 다 돼도 저는 상관없는 지역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2곳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중랑구의 명목 5동, 도봉구 방학 1구역, 또 강북구 수의동의 빨래골, 이런 지역들이 좀 눈이 가는 지역인데 전체 102곳을 모두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몇몇 가망성이 높은 지역을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사 살까 말까, 이번에 알아본 여기 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 대한 투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요 가망성이 높은 몇몇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중히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재개발 예정 구역에 대한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금액대에 무리 없는 투자를 하는지, 또 매입 시 현금 청산 및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이게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자체나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꼭 문의를 하시고 실제 임장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